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알려주는 남자가 아닌 주간 전략 알려주는 남자 주간남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한마디로 돈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그런 바쁜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 때문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탑픽 섹터와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실제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140만원에서 170만원대를 왔다갔다 횡보하면서 이 코스피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돈이 코스닥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까지 올라온 후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횡보하며 코스닥 섹터 안에서 다양한 섹터의 순환매가 돌았던 그런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코스피가 오를까 코스닥이 오를까 이런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지 섹터를 중심으로 보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는 요일로 나눠서 보면 더 잘 보이니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난주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월요일은 로봇이 강세였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와 그 다음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니트의 IPO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화요일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주 섹터가, 그리고 정부의 AI 첨단 산업 체제 지원에 SMR이 포함된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 그리고 또 여기 빌 게이츠의 방한 소식까지 겹쳐서 원전 섹터가 강하였고요. 수요일에는 미국의 중국산 강트랜시버 수입 금지 논의가 나오면서 광통신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목요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4%로 크게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 중심으로 개별주 장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정말 오랜만에 2차전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를 3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이런 공시가 뜨면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로봇, 화요일 우주항공 원전, 수요일 광통신, 그다음 목요일은 시어하고 금요일 2차전지까지 이렇게 지난 한 주는 한 섹터가 계속 시장을 끌고 간 게 아니라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돈이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던 그런 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아직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일정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반도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TSMC의 7월 매출 발표를 시작으로 8월 13일에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정말 반도체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실적 발표를 유념해서 봐야 되고, 시장 또한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정말 큰 반도체 이벤트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 AI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라 이건 정말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봇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트리의 공모가 8월 1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가격이나 아니면 유니트리의 공모 청약의 경쟁률에 따라서 국내 로봇 기업에서도 이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반도체 다음으로 또 제가 눈여겨보는 섹터의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원전 섹터의 일정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해서 SMR 협력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관계자들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어요? 이 테라파워라는 SMR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이 테라파워에서 전력을 끌어다가 쓴다는 이 SMR을 차세대 전력원으로 낙점을 했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CEO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기업들도 이 SMR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지금 계속될 여지가 이 8월 14일 이후로 남아있는 그런 원전의 가장 강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나 자동차 아니면 금융 쪽에서도 체크할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에서는 27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금리 방향에 대해 어떤 코멘트가 나올 건지 그걸 유념해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쪽에서는 26일 날 현대차 CEO의 인베스터 데이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12일에 한국콜마 실적 발표가 있고 10일에 콜마홀딩스,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오 실적 발표, 그리고 27일에는 APR의 보유외수 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챙겨봐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정들 전부 챙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할 건지 이거를 되게 유념 있게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반도체와 원전 쪽 일정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도체와 원전 관련된 코스닥 기업 쪽에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일정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지 추려를 봤는데요. 반도체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TSMC 매출 발표, 그 다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3개 있고요. 그리고 원전에서는 빌 게이츠의 방한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실적 발표나 향후 전망이 좋게 나온다면 이 장비나 소재 같은 이 소부장 업체들이 또 수급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방한해서 SMR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원전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전주는 이미 지난주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 한 차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실제 어떤 발언이 나타나는지 확인 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코스닥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진다면 저는 데이터 센터와 원전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 건설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탑픽으로 건설주를 뽑아봤습니다. 건설주에는 지난주에 특히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주도로 올랐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GS건설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을 왜 탑픽으로 선정했냐 보면 대우건설과 GS건설 모두 기관에서는 연속적인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외국인 측면에서는 대우건설은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GS건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연속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GS건설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 센터 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를 지역별로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는 이 지역 차등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 요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 자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 전기 요금을 차등화해서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방에서 전기 요금을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수도권의 사업자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게 되고 이 지방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는 이 건설주들의 수혜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결고리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차등화에 따른 지방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 그러면 건설사의 수주 증가, 건설주의 실적 증가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을 좋게 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S건설을 저는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좋다 하고 GS건설 바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GS건설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원전을 해본 회사냐는 이것을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데이터 센터부터 보면요. 물론 원전 같은 경우에는 GS건설도 다들 이렇게 하는 걸 아실 텐데 데이터 센터를 보게 되면 이미 GS건설은 많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특히 네이버나 아니면 LG U+플러스 같은, 카카오는 아니고 LG U+플러스 같은 대형 고객사들과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제로 수행한 경험들이 있고요. 또 GS건설은 아시다시피 신한울 1, 2기, 신월성 1, 2기 등을 이렇게 준공하는 데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수원이 주도하는 이 팀 코리아
팀코리아의 또 시공사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수주를 받게 되면 해외 수주 실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GS그룹 자체에서 2028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3년도 안 되는 기간이 남았죠. 여기에 10조 원 규모의 시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주 기대 모멘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모멘텀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적 또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 본업이 또 살아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GS건설의 본업은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 검단 사태 이후로 한동안 주택 쪽이 좀 우려가 컸지만 지난해 정비 사업 수주가 6조 원대로 업계 3위,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벌써 7조 원대로 2위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GS건설을 세 가지 모멘텀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 해외 원전, 그리고 주택 사업, 기본 사업 회복.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또 성장 동력과 함께 기본 사업의 실적 회복이 붙는 그런 회사를 GS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면은 2분기 실적만 먹고 보면 솔직히 좋진 않습니다. 매출은 2.8조 원, 전년 대비 13% 줄었고요. 영업이익 900억, 전년 대비 43%나 감소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요.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왜 줄었는지 한번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 본업인 건축주택 사업에서의 이 외형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1.5조 원으로 28% 감소를 했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내려오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내려오는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이 GPM 매출 총이익 부분은 17.6%로 이 원가율이 82%까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줄고 있지만 이 수익성 자체는 이 공사를 해서 남기는 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 전체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이후에 또 플랜트 쪽에 일회성 비용이나 아니면 대손 같은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한다면 영업이익이 40% YOY로 감소했다는 것만 보고 실적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존의 주택 사업, 건축주택 기존 사업이 67%였던 반면에 이게 계속 감소하면서 신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마진율이 높은 신사업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이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도 마진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GS건설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사업, 이게 지금 상반기에 벌써 1950세대를 지금 완료를 했고 주택 공급이,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2분기 영업이익은 좀 아쉬웠지만 안에 뜯어보면 건축주택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외형 또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고 외형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 좋아질 거냐를 보게 되면 2027년부터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 매출 자체가 11개 연속 분기로 YOY 감소를 했지만 마진 회복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2분기에 매출 총이익은 17.6% 엄청나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2026년 상반기 분양 같은 경우에는 6,500세대 그리고 연간 16,000세대를 예상돼 있고, 그리고 이게 건설사들의 특징 자체가 분양을 해놓으면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매출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2027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027년에는 영업이익이 39%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신사업 또한 매출액이 25년에서 26년에는 조금 감소를 하지만
매출 총액 같은 경우에는 10%나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매출 확대도 이어지고 있고 매출 총액이 크게 반등하면서 2027년 이익 증가에 굉장히 기여를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로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 그리고 해외 원전 수주 같은 이런 게 추가로 붙게 되면은 리레이팅이 훨씬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매매 전략을 한번 보게 되면 GS건설 차트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35,000원 돌파 구간입니다. 그래서 GS건설은 과거에도 보시면 여러 번 35,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강한 저항대인 35,000원을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종가 자체는 지금 34,900원으로 100원 모자른 가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내일 장에 35,000원을 넘어서냐를 보면서 만약에 넘어설 때 제대로 돌파한다면 앞으로 이 45,000원 전고점 라인까지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매매 전략 또한 35,0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닌 35,000원을 돌파한 후에 이 강한 저항대를 지지대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리테스팅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때 35,000원을 지켜주는지 보고 매수를 하신다면 아주 손익비 측면에서도 좋은 그런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35,000원을 깨지 않고 내려오면 매수를 하고, 만약에 그대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양봉이 지금 3개째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는 35,000원 돌파 후에 지지 확인 후 35,000원에 매수, 손절가는 32,000원, 목표가 43,000원 부근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손익비 자체는 거의 2.6대 1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손익비이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주는 TSMC,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빌 게이츠 방안 등의 같은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원전 섹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특히 여기서 원전과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건설 섹터를 중요하게 봤고, 여기서 GS건설을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지난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또 한 주에는 앞으로 어디를 또 봐야 하는지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증시 전략 알려주는 주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